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너비 350에 높이 500짜리의 자,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저장. 그죠? 일단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대로 7번 JPG를 갖고 와야 되죠? 자, 이동도구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필터를 적용해라. 자, 필터는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자, 블러 계열이나 왜곡 계열이나 노이즈 이런 애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어디에? 필터 갤러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필터 갤러리를 열어서 보면은, 자,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이라고 있어요. 자,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적용을 해주시면, 자, 필름 그레인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거 했고요. 자, 두 번째는 8.jpg에다가 이제 사진 테두리를 적용을 해서 드롭 섀도우까지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 폴라로이드 형태의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사각형 도구 이용하면 되겠죠.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고, 자, 이때 만들 때 옵션 바의 모양은, 자, 모양 쉐입으로 갑니다. 쉐입 형태. 그 다음에, 자, 채우기 같은 경우에 채우기 흰색으로 채우면 되겠죠. 자, 화이트로 채워 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줘요. 자, 일단 집어넣을 영역을 약간 확대를 해서 사이즈를 잡은 다음에 뭐 대충, 자, 그릴게요. 하나 그리고 안쪽에다가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안쪽에다가 하나를 더 그려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테두리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되니까, 자,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들어 놓은 렉탱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렉탱글에 해당하는 놈한테 뭘 줘야 돼요? 그림자 효과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드롭 섀도우 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서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를 살짝 줍니다. 추가적으로 명령이 없으니까 그냥 OK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렉탱글 2번 안쪽에 있는 사각형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자, 8.jpg를 이동도구로 일단 가져와요. 자, 갖다 놓고,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쉐입 2, 렉탱글 2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로 집어넣어야겠죠. 뭐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들어가도 되고, 컨트롤 알트 G를 눌러서 넣어도 되고, 또는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 사이에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들어간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3개의 이미지입니다. 3개의 렉탱글 2개하고 레이어까지 레이어 창에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자, 이 3개를 전부 다 돌려야 되니까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자,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회전시키면서 위치까지. 한 요쯤 되네요. 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자, 이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요 세 개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니까, 자, 저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레이어를 그대로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면 되겠죠. 얘네들을 통으로 복사를 해주고, 복사한 다음에 옆으로 빼내고,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겠지. 한 요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꿔야 되니까, 자, 이미지 바꾸는 거는 레이어 이 카피에 대한 것만 이미지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뭐 지우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집어넣고 해도 되고, 동일하게 9.jpg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놓고, 그대로 갖다가 놓고 똑같이 사이즈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클리핑 마스크 위에 클리핑 마스크 들어갔으니까 레이어의 카피에 대한 건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딜리트 키로 지우거나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불필요한 레이어 지우고, 자, 렉탱글 1 카피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색상에서 CCCCCC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죠. 자,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회색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3번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작업이에요. 새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 모양이니까, 자, 그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 정의 도구 모음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옵션 바에 쉐입 툴을 쭉 열어보면은, 자, 여기에 새 모양이 있죠. 자, 버드 2라고 하는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자, 대충 뭐 위치 잡아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는 요 위쪽이 되겠네. 자, 위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자, 쭉 그려주고, 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린 후에 얘를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바로 할 거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자, 플립 호리즌털 이용을 하면은, 자, 뒤집어지겠죠? 간단하게 방향 전환 됐고, 방향 전환한 다음에 뭐 아예 크기까지 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모양 도구에 색깔이 3399cc예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해도 되고 위에 옵션 바 선택해도 됩니다. 뭐 확실하게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3399cc 자, 입력을 해주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광선 들어가죠. 내부 광선. 자, 레이어 스타일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글로우 선택을 해줍니다. 불러줄게요. 자, 이렇게 내부 광선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출력 결과에 보면은 내부 광선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펙트 효과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지금 내부 광선에 보면은 오퍼서티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이즈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는데요. 오퍼서티 같은 경우에 광선을 많이 주고 싶으면 아예 100%를 주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쪽에 경계 감소라고 하는 초크 부분이 있어요. 이 초크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게 되면은 광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금 뭐 더 주면 안쪽으로 더 밀고 들어가겠죠. 뭐 요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결과 보고 그냥 비슷한 수치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눌러보면 안쪽으로 조금 더 광선이 밀고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그 기타에 보면 출력 형태하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점수를 다 받는 거고 기본값 그대로 한다고 해도 크게 뭐 한 1점 정도는 감점됩니다. 출력 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10.jpg에 있는 이미지를 집어 넣어줘야겠죠. 자, 똑같이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사이즈 조정해줘야겠죠. 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새 이미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기 액자 틀 사이에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뭐 요거는 그냥 하나 그려도 되겠죠. 똑같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새를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리면 되고 자, 필로 가서 색상만 바꿔줄게요. 여기 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린 다음에 된다 그랬어요. 또는 정경색을 바꿔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내도 마찬가지다. 자, 눌러준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색상 33cc33이라는 자, 녹색 계열의 색깔을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 새를 그려주면 되겠죠. 위치는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동일하게 내부 광선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자, 내부 광선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이너 글로우 주고 자, 얘도 색상이 조금 뚜렷한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올려 가지고 자, 광선이 좀 진하게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계 감소도 쭉 올려 가지고 선이 좀 진해지도록 뭐 두께는 조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에서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똑같이 자, 이렇게 새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11.jpg에서
카메라 부분만 가져와야 돼요. 근데 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선택하기가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항상 쓰는 빠른 선택 도구 이용해서 그냥 쭉 잡아도 돼요. 영역 잡고 추가적인 영역 잡고. 자,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한 만큼만 잡아주시면 돼요. 뭐 필요 없으면은 해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택 영역 잡은 다음에 똑같이 이동 도구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죠. 자, 이미지 가져오고, 가져온 카메라 이미지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자,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특별하게 뭐 추가된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베벨 앤 엠보스만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똑같이 컨트롤 T 눌러가지고 크기 조정해 줘야겠죠. 크기 조정, 위치 조정 해줍니다. 자, 요쯤이네요. 갖다가 놓고 뭐 회전 시킬 일 있으면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현재 위치에서 이제 글자 효과, 문자 효과를 줘야 되니까, 자, 문자 효과 하늘 수목원이라는 글자를 써봅시다. 자, 하늘 수목원 글자는 문자 도구 이용하면 되죠. T 눌러서 일단 글자를 쓰고, 하늘 수목원, 자, 글자를 쓴 다음에, 자, 여기에서 옵션 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직접 타입 툴을 꺼내도 됩니다. 자, 위쪽에 글꼴의 종류는 궁서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궁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48, 글자 색상은 지시사항대로 CC33CC 입력해준 다음에, 자, 이거 배치해야 돼요. 이제, 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기 전부 다 맞아 떨어졌으면, 자, 얘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물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프 텍스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워프 텍스트라는 게 텍스트 변형 툴 얘기하는 거죠. 자, T자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블럭이 잡히는데, 옵션 바에 보면은, 자, T라고 되어 있는 워프 텍스트가 있어요. 자, 이 워프 텍스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나오는데, 스타일에서 형태가 플래그 형태예요. 플래그 형태 선택. 그러면 얘가 물결 치고 있죠. 이렇게 밴드하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 수치를 움직이면은 얘가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상하좌우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는 그냥 그런 건 없고 그냥 특별하게 그냥 이렇게 물결 치는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OK를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뭐 형태만 살짝, 그러니까 크기라든가 형태만 살짝만 바꿔주면 되는데, 뭐 특별히 안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작성이 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단에 하늘 수목원 안내 뭐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는데 그 바깥쪽에 테두리는 나중에 하고 먼저 글씨부터 입력을 하면 돼요. 자, 타입 툴 똑같이 이용을 하고요. 자, 영역은 뭐 요쪽 아래쪽이니까 자,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자, 텍스트부터 작성을 할게요. 하늘 수목원 안내 한 칸 띄고 문의처 023780에 0590. 자, 입력을 한 다음에 지시사항대로 세팅을 해야겠죠. 도둠의 16포인트예요.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16포인트, 색깔은 검정 계열입니다. 000000. 자, 입력하고 배치. 자, 이때 정렬 방식은 텍스트 툴에서 문단의 정렬 왼쪽으로 하면 자, 똑같이 이렇게 왼쪽 정렬 됩니다. 맞춰놓고 글자 영역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다가 이제 박스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박스 만들어주는 거는 뭐 당연히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즉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영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줄 때 그냥 일단 뭐 그린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색깔을 보면은 배경색이 흰색이라는 거. 그래서 배경색 필 색상을 흰색으로 잡아주고 선색은 없죠. 스트로크는 없고 그 다음에 크기는 뭐 대략 위치 잡아서 영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위에 옵션에서 레디우스 값 있는데요. 여기 레디우스 값 조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다른 값이 되어 있다면. 근데 이거 지금 누가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실행을 할 때는 초기 파일 상태로 실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원 형태가 됐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이제 다시 그릴게요. 픽셀 정도의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되겠죠. 레이어들은 전부 다 조정해 주면 되고요. 사각형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마무리로 불투명도를 80% 정도로 하래요. 오퍼서티 80%의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니까 오퍼서티는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오퍼서티를 80%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 조건에 맞도록 자, 위치 조정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격자 빼고 컨트롤 작은 따옴표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가지고 격자들을 빼고 이제 최종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 위치상으로 많이 어긋난 게 없는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어긋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많이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가 뭐 딱 안 맞아 떨어져도 됩니다. 어느 정도만 맞아 떨어지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얘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문서 폴더 안에다가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파일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아예 그 품질 자체를 8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품질 80% 정도로. 최종 저장할 때는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죠,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JPG로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려 치면은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JPG 옵션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 퀄리티는 8 정도 주시면 돼요. 내려서 8 정도로 저장을 한 후에 일단 저장을 하고 이미지 크기 줄여야겠죠. 또 하나 원본은 자, 이렇게 해서 OK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 줄이는 거는 뭐 컨트롤 알트 I를 누르거나 이미지 사이즈 조절 이용해 가지고 공 하나씩만 그냥 빼면 됩니다. 무조건 PSD 저장을 할 때는. 그래서 작업은 D 드라이브에서 하고 또는 다른 데서 하고 저장을 할 때 답안 저장을 할 때는 내 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러면 문제 3번도 완성이 된 겁니다.